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을 한번 보죠. 공인중개사 법률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일단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는 기본적으로 뭐가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죠. 자, 이거를 제가 줄여서 공인중개사 법률이라고 일단 줄여서 했는데요. 자, 이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는 일반법이다 혹은 또 기본법이다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가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민법과 상법에 있어서는 특별법적인 성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민법과 상법에 있어서는 특별법적 성격인데 이건 뭐냐? 자, 부동산 중개는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민사관계죠. 그럼 민사관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죠. 자, 그런데 부동산 중개는 민사관계인데 자, 민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지만 부동산 중개는 우선 뭐가 적용되고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먼저 적용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만약에 관련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자, 업하면 뭐예요? 용어 정의에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겁니다. 업하면 이거는 장사는 거죠. 그럼 장사에 관련된 기본법이 뭐예요? 상법이죠. 자, 장사와 관련된 기본법은 상법인데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장사는 부동산 중개업하는 부분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고 상법은 그 관련 규정이 없을 때 뒤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민법과 상법에 있어서는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법적인 성격이다. 즉 이거는 뭐냐면 공법과 사법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공법과 사법이 혼합되어 있다. 이거는 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이 모두 다 갖추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공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공법이란 뭐예요? 누구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법은 어떻게 돼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 그러니까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민법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이렇게 공법적인 내용과 사법적인 내용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중간법이다 혹은 또 혼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걸 또 사회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법의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자,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법적 성격,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법적 성격을 갖는 제도가 또 뭐 있을까요? 사법적 성격 같은 경우는 주로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이건 사법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그 중개사법의 성격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넘어가 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